비상장 주식의 이동. 비상장 주식은 이제 법인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기초적인 내용으로 많은 리더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미 강의도 하셨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업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표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다가 대표님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돼요?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평균 한 2, 3억은 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응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전문용어로 겐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고서 찍어야 그 다음 2차 미팅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크레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가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대표님 이 정도면 이 정도 되실 건데요 라는 얘기하는 거랑 대표님 제가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왔더니 대표님은 이렇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가 나의 뒷조사를 해?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얘기를 풀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영업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러는 거죠. 대표님 재무제표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막 이렇게 꺼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재무제표를 딱 보여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도 보이죠. 그쵸? 네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주식 평가를 거기서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 3년 미만일 때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손익가치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만 3년 이전에는 그냥 갖고 있는 순수한 재산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했을 때 가장 쌉니다. 근데 3년이 딱 지나면서 손익가치가 들어가는데 손익가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중평균이랑 그 다음에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얘가 0.1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줬는데 0.1은 결국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당기순이익 곱하기 10배가 돼버려요. 쟤 때문에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대략적으로 대표님 언제까지는 얼마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한 6, 7배 될걸요? 라고 개략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가치 평가는 뭐 한 주당 평가액이 순손익가치에는 3배를 하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2배를 해서 저게 5개니까 나눈 게 5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재무제표를 딱 내놓죠. 그쵸? 첫 번째. 재무제표를 내놓으면은 우선 자본총계가 얼마인지를 봐요. 자, 자본총계는 이거와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승용차를 하나 3억 주고 샀는데 실제 내 돈은 5천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2억 5천이 빚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억은 자산이 되는 거고 2억 5천은 부채가 되는 거고 내 순수한 재산, 자본총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총계라고 하고 이게 순수한 내 재산입니다. 5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본총계는 아까 2배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본총계는 2배 그리고 최근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2억 된대요. 2억. 그럼 어떻게 해요? 2억 곱하기 10배 그럼 20억이죠. 그쵸? 그리고 3배수를 한단 말이에요. 3배수. 그래서 5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이 회사의 총 가치가 돼요. 총 가치. 그 총 가치를 뭘로 나눠요? 주식 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주당 주식의 가격이 됩니다. 이게 겐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봤더니 자본총계가 한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산에서 자본을 뺐더니 부채를 뺐더니 순수한 재산인 자본총계가 한 6억 정도 되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만주죠. 만주.
네, 저기 만주가 아니라 주식수가 총 만주라고요. 그러면 3년 전에는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자본 총계 나누기 만주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얼마예요? 6만 원. 네. 3년 전에는 만 3년까지는 만 3년. 그래서 6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봤더니 우리 회사 한 2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억 곱하기 10배.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20억 정도 되네. 그럼 20억이 얘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한 3, 4배 정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단기 수익이 한 5천만 원이 돼요. 10배는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그렇죠? 자본 총계보다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가치가 얼마 안 올랐겠구나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표님, 주식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회사에 가서 판단해서 다음 미팅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2차 미팅 잡는 거예요. 그렇죠? 2차 미팅을 잡아야지 뭐 리더를 모시고 가든지 다음 해결점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좀 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본 총계랑 그해 당기 순이익의 10배 곱한 거랑 했을 때 이 당기 순이익의 10배 곱한 게 더 높다. 한 3, 4배 높다. 그럼 여긴 주식 가치가 적어도 2, 3배는 늘었겠지라고 하는 머릿속에 판단을 해요. 그리고 딱 걸터 앉은 게 뭐지? 만 3년에 딱 걸터 앉은 거예요. 이 회사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대표님 주식 빨리 옮기셔서 라고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첫 미팅에서 고객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한 건 언제? 2차, 3차 미팅 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양도는 조금 달라요. 주식의 양도 기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면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요. 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뒤에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양도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를 전반기로 한다면 그 전반기에서 언제든지 양도가 된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달 안에 신고하면 된다. 네. 또는 자, 후반기는 언제예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양도가 된 거는 주식은 언제? 다음 연도 2월달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주식 양도를 할 경우에는 세무사가 보통은 12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그 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 2월달에 양도하시는 거 있으세요? 양도할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는 세무사 네, 한 5% 안에 드는 세무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게 지나면 이제 3월 30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증여신고를 하라고 하죠. 또는 4월 30일까지는 증여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도기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양도기일이 이러니까 어때요? 현재 지금 8월이라고 예를 들어